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번 이 성경책 읽어보실래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우린 다 이렇게 목이 마르시죠, 그죠? 이 육체적으로도 목이 마르시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목이 마른데, 그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목이 마를 때 물로 나오는데 또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께도 나아가셔서 위로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요, 이 물의 이 구조와 또 이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이 파생적인 현상들을 공부하고요. 그래서 왜 물이 일단은 필요한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테고요.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공급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이점이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물은 보시다시피 이 산소 하나랑 수소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생긴 구조인데, 제목을 보니까 물의 구조가 뭐라 그래요? 비대칭적 극성인 물질이라 그래요. 그 비대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시다시피 여러분은 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셨을는지 모르겠지만, 물은 공같이 동글동글한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물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찌그러진 구조예요. 예? 찌그러진 구조인데, 이 찌그러진 구조뿐만 아니라 물은 또 전기가 있어가지고 한쪽은 양극, 한쪽은 음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참 여러모로 참 특이한 구조예요. 극성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극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석 아시잖아요, 그죠? 자석이요. 자석이 있으면은 자석이 같은 극끼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반발을 하지만은 다른 극끼리는 서로 달라붙잖아요, 그죠? 물도 그런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산소가 있는 쪽은 음극이고요, 이 수소가 있는 쪽은 뭐예요? 양극이니까는 물 한 개가, 물 한 알갱이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자석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 하나가 이렇게 자석이라는 거니까. 다른 물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잘 붙겠어요? 잘 떨어지겠어요? 잘 붙겠죠. 에? 자석이 잘 붙으니까는 물은 우리가 지금 이 온도에서 물이랑 비슷한 무게를 가진 다른 물질에 비해서 서로 다 잘 달라붙어 있어요. 물이랑 서로 비슷한 그 무게의 물질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산화탄소 들어보셨죠? 이산화탄소는 이 상온에서, 이 온도에서 어떤 상태예요?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기체죠. 기체는 뭐라는 소리예요? 이산화탄소는 자기들끼리 서로 잘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기체가 돼 있겠어요? 이거는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서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데, 이 달라붙는 힘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이 달라붙어 있는 힘이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물의 세기로 인해 가지고 이 물은 이 온도에서는 그냥 액체로 존재해요, 그죠? 근데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돼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요. 날아가니까는 물은 고체, 액체, 기체가 되는데, 그게 이 온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온도에서 이렇게 변하는 게 참 쉬워가지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점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물은 어떻게 돼요? 이 지구에서 순환을 하죠, 그죠? 어떻게 순환을 해요? 네, 구름으로 갔다가 비로 내려왔다가, 강을 흘렀다가, 바다에 모여서 다시
증발이 돼서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름을 보시면은 구름은 이 지상으로 지금 구름 방울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거는 왜 안 떨어져요? 아주 작은 걸로 나뉘어 가지고 그냥 공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예? 공기보다 가볍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다가 이제 응결이 돼서 그게 이제 빗방울이 되면 이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제가 사는 데는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예? 그 캘리포니아 북쪽은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면 이제 10월 중순부터 한 4월까지는 이제 비가 와요. 그런데 여름에 이렇게 비는 안 오는데요. 안개가 이렇게 많이 찌르면은 안개비는 내려요. 안개비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근데 오시면은 이제 이해를 하세요. 한번 오세요. 이 안개가 이렇게 침엽수, 그 레드우드 이런 뭐 전나무 같은 거, 이런 삼나무 같은 이런 침엽수를 이렇게 지나면은 이게 거기에 이제 물방울이 이렇게 나뭇잎에 부닥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방울이 커져가지고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나무 밑에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에는 이렇게 안개비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물은 이렇게 극성이기 때문에, 예? 비대칭적인 극성이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극성이기 때문에요. 어느 때 이렇게 많이 이 물이 많이 이용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인체를 떠나서 이 산업적이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어요? 예, 강과 바다를 주위로 해요. 그래서 4대 문명 발상지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예요? 뭐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 발달했겠죠. 이집트 전에 메소포타미아, 거기도 강이 있잖아요. 예,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또 어디요? 예, 힌두, 거기 인디아 겐지스 강이 있잖아요. 또 중국의 황하, 예? 거기도 문명 발상지잖아요. 왜 물이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인류가 발달하기 위해서. 그 역설적으로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죠? 그럼 지금 산업적으로도 보세요. 산업적으로 이렇게 발달되는 도시가 어디를 끼고 있냐면 다 물을 끼고 있어요. 예? 사막이나 이런 내륙 이쪽보다 바다를 끼고 있든지 다 그래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이 그렇게 필요한 이유는, 물은 쉽게 말해서 화학 반응을 참 잘해요. 화학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전자를 주고 뺏는 거예요. 전자 자체가 이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하를 띠고 있는 거 주고 뺏고, 이 비즈니스 하는 게 이게 화학 반응이에요. 그러니까는 물은 보시다시피 이 극성인 물질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전자를 주고 뺏고 하는 것이 아주 능수능란해요. 그러니까는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에서도 화학 반응 일어나요? 그죠? 뭐가 화학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아침 잡수시고 오셨으면 아침 잡수신 그 음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소화가 돼야 되죠. 그 큰 음식 물질을 이렇게 잘게 쪼개는 게 소화가 되는데, 소화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물 한 분자를 더 집어넣어야 소화가 돼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가수 분해라고 해요. 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화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이 그러면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그 영양분이 여러분 몸으로 가면 여러분이 성장을 하잖아요.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면은 예를 들어서 뼈도 커야 되잖아요. 그죠? 뼈도 커야 되려면은 뭐가 커야 돼요? 뼈 세포가 커야 돼요.
그런데 그 세포는 뭐가 반 이상이에요? 물이 반 이상이에요. 물이 3분의 2예요. 그럼 물이 없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 이 모든 것은 물이 이렇게 짱구같이 극성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물 분자가 이렇게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는 다른 물과 물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겨요. 그죠? 물 한 분자의 그 양전하를 띠는 게 다른 물 분자의 음전하를 띠는 거랑 서로 잡아당겨서 물 분자가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데, 이래서 물 분자는 다른 물이랑 합해서 이렇게 액체를 이 상온에서 띠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인생도 이래야겠죠. 그죠?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 하라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거니 받거니 창조가 됐어요. 주거니 받거니 창조가 됐다는 게 뭐래요? 누구는 잘하는 게 있고 또 누구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모든 걸 못하진 않아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는 있다는데 여러분 군뱅이보다 못한 존재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군뱅이가 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잘하는 거 모든 분이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요, 서로 네가 잘하는 것을 나누고 남이 잘하는 것을 너는 받아라. 이 서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이게 사회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전체적으로 그 사회는 참 건강하고 하늘의 뜻이 참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는 참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내가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되게 힘 있는 사람이 가지면은 힘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가지고 힘 없는 사람은 갈수록 더 뺏기고, 그게 세상의 끝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물 분자를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도와주고 살아가는 것을 그 미물인 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물이 또 하나 기가 막힌 건요, 대개는 고체가 액체보다 딱딱한 게 당연히 이 물렁물렁한 것보다는 더 무게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은 딱딱한 얼음이 액체의 물보다 가벼워요. 이건 정말 신통한 거예요. 다른 물질 중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이거는 참, 그러니까는 저절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걸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얼음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만 다행인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럼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얼음이 물보다 무거우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 아주 미시간 레이크 아주 호수 크잖아요. 여기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얼음이 물보다 가벼우면은 얼음이 어디서부터 얼어요? 바닥에서부터 얼어서 이렇게 줄줄줄 올라오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겨울의 마지막엔 고기 난리가 나죠. 에? 살아날 수 있는 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에? 그런데 얼음이 참 어는데 다행히 이 고체인 얼음이 물보다 가벼워서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호수 위에서부터 얼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음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사는 고기는 바깥의 추위로부터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겨울이 길어도
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예. 이래서 참 이 물이 아주 참 여러모로 이 다양하게 우리 인체에서뿐만 아니라, 예? 이 자연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물은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물의 이 고마움을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왜 물은 이 얼음이 되었을 때 이 액체 물보다 더 가벼울까 하는 게 이제 이게 설명하는 논리예요. 보세요. 이거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거 이거요. 이거는 물 분자 사이가 어떻게 저희 서로 구조를 만들어요. 예, 보시다시피 딱 육각형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물 분자 하나가 또 다른 물 분자 몇 개랑 결합을 해요? 이쪽에 하나 있으니까 위에 하나 있으니까 4개랑 결합을 해요. 예? 이게 딱 이렇게 구조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는 보시다시피 물 분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많이 있죠. 예? 빈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 물 분자는 이렇게 액체인 상태에서 서로 막 움직이니까 빈 공간을 찾아서 자리를 잡으니까는 이 액체인 경우에는 빈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액체인 경우는 훨씬 무겁고 고체인 경우는 가벼워서 아주 여러 가지 물질,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극성이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고 어떤 물질을 잘 녹여요? 같이 잘 어울려요? 극성인 물질, 그죠? 예를 들어서 뭐가 극성인 물질이에요? 여러분 아주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엌에서 제일 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소금이죠. 예? 소금은 salt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결합이 된 건데, 이 소디움 아이온이나 클로라이드 아이온이 그 양극을 띠고 있어요. 양극이나 음극을 띠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과 물 사이에 이렇게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는 극성인 물질은 물에 아주 잘 녹아요. 그럼 비극성인 물질도 있겠죠. 그죠? 비극성인 물질은 뭐가 있겠어요? 예, 기름이죠. 물과 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물과 기름은 절대로 안 섞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를 창조하였나.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번쩍 빛이 있었고, 빛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궁창이라는 게 뭐예요? 물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궁창 위의 물하고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또 궁창 아래 물을 어떻게 나눴어요? 물이 있는 바다와 물이 없는 무추로, 육지로 그렇게 나누셨죠? 이런 다음에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어떻게 시작이 됐겠어요? 여러분들 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이 얼마예요? 3분의 2가 물이면은, 그럼 우리가 물주머니냐? 여러분 물주머니 하나하나예요? 그건 아니죠. 물주머니라고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는, 인체에서는 물이 어떻게 존재해요? 그냥 큰 물주머니 하나가 아니라 아주 세포라는 아주 작은 물주머니, 아주 작은 물주머니, 그거를 세포라고 해요. 세포 안에 물을 담는데, 이게 담으니까는 세포 안에 물하고 세포 밖의 물로 나누시니라,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인체를 창조하실 때. 왜냐하면은 물주머니 큰 거 하나로 만들면은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해볼 도리가 없는데 세포라는 아주 작은 걸로 해서 세포 안의 물하고 세포 밖의 물로 이렇게 나누시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세포 안과 밖을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물이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바다에 있는 물, 뭐 무태 있는 육지, 이 강에 있는 물 이러니까는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그죠? 바다, 하늘, 그 강, 바다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체에 있는 물도 물이 세포 안의 물하고 세포 밖의 물이 있으니까는 이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순환이 되는 이게 생명 현상이에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언가? 비교했을 때 그 생명을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세포 안의 물하고 세포 밖의 물로 나눈 현상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 안과 밖으로 물을 나누려면 뭘로 울타리를 쳐야겠어요?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물질로 그것을 울타리를 쳐야겠어? 물에 안 녹는 걸로 세포 안과 밖을 나눠야겠어요? 당연하죠. 그죠? 아, 참, 여러분 아주 현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이용하셨어요? 물에 안 녹는 지방을 이용하셔서 세포의 막을 만드신 거예요. 에? 세포막은 그래서 지질, 인지질이라는 걸로 해서, 이 보시다시피 이 세포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요. 이 세포막 요게 인지질, 지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방으로 만든 거니까 이거는, 이 세포막은 세포 안의 물하고 세포 밖의 물을 철저하게 구별을 하죠. 에? 철저하게 구별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세포막이 지질인데 이 지질은 물에 이렇게 뜨는 기름 같은 거라 툭 치면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그건 안 되지. 에? 그러니까는 세포막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냐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세포막이 이렇게 기름같이 이렇게 약하니까는 세포막을 좀 딱딱하게, 예? 딱딱하게 해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서 물이 안과 밖으로 막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콜레스테롤의 가장 고유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는 특히 지방은, 그러니까 우리 동물은 이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세포막을 딱딱하게 해줘요.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하냐? 식물이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식물은 콜레스테롤이 없다고 해요. 에? 식물은 콜레스테롤이 없어요. 그럼 식물도 세포의 막은 딱딱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물은 어떻게 세포의 막을 딱딱하게 해줘요? 식물은 이 세포막을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세포벽이라고 하는 탄수화물로 만든 층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 식물은 세포막이 이렇게 튼튼하게 돼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이 세포막에만 존재해야지 이것이 다른 데 존재하면 이거는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콜레스테롤을 예를 들어서 주로 어디에 쌓여요? 혈액에 들어가면 그게 혈관벽에 들어가니까 혈관벽을 두껍게 해줘가지고 동맥 경화를 하게 하고 혈관 자체는 가늘게 해가지고 혈압을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왜 그래요? 콜레스테롤이 자기가 있어야 될 때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온 거에 이제 주제는 뭐예요? 우리 인체는 뭘로 이루어졌는데요? 물로 이루어졌는데 그 물은, 이 인체의 물은 뭐로 인해서 나뉘어져 있다고요? 예, 지방이라는 세포막, 예? 세포막으로 인해서 세포 안의 물과 세포 밖의 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여러분 왼쪽 이게 세포예요. 예? 세포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뭐 핵도 있고. 그러니까 세포막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해서요? 지방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거는 혈관이에요. 빨간 거 혈관이에요. 그런 혈관하고 세포 사이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런 빈 공간을 세포간이라고 그러고, 예? 세포간 공간이라고 그러고, 요건 세포안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세포외라고 하는데요. 요 세포간질이라고 요 하는 이 각 공간이 이제 결국은 이 중간이에요. 세포 안과 세포 밖의 이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인체에서 세포 안과 세포 밖에 어디가 물이 훨씬 많아요? 보시다시피 세포 안에, 그죠? 세포 안에 물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포 주머니, 그 각 주머니가 물을 아주 제일 많이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 안이 우리 토탈 바디 웨이트의 3분의 2예요. 여러분 몸무게의 3분의 2가 다 물인데 그 물의 또 3분의 2가 어디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포막이 물을 이렇게 가두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은 세포 안과 밖이 물이 이렇게 달리 존재하면은 여러분 이제 또 그럼 바다하고 이제 호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하고 호수에 그 물에 바닷물하고 호수물에 담겨 있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담겨 있는 알갱이가 다르죠. 담수하고 해수하고는 다르죠. 당장 맛을 보세요. 바다는 얼마나 짜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소금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달라요. 우리 인체도요. 세포 안하고 세포 밖의 물하고 이렇게 전해질의 농도가 달라요. 여기서부터 이제 생명 현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세포 안에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 소듐 이거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기가 세포 안에 외에게는 엄청나게 많고 세포 안에는 포타슘이라는 칼륨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그죠? 세포막이 중간에 있으면은 이 많은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많은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다 향수를 하나 딱 뿌리시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향수 알갱이가 이렇게 더 모여서 뭉쳐 있어요? 아니면 향수가 더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 퍼져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확산이라고 그러죠. 확산된다 그러죠. 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포 외액에 있는 이 소듐은 농도가 낮은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세포 안에 있는 이 포타슘은 세포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농도차가 있으니까. 이 향수의 농도차처럼요. 그러니까 향수는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를 흐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질이 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저희 바깥에서 새로운 손님이 오시면은 여러분이 모여 있는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앉아요? 아니면 이 손님은 좀 이렇게 떨어져서 한가운데 가서 앉아요? 그것도 확산의 일종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확산의 그 기초를 이렇게 밟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농도차가 됐으면은 본인이 막 움직여서 가려고 해요. 움직여서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농도차를 유지를 해요? 여러분이 잡수신 그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것이 하는 일은 결국 뭐냐면은 이 세포 안에 물하고 세포 밖에 있는 물에 녹아있는 이 전해질의 농도를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거, 예? 다르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여러분이 잡수신 음식이 하는 에너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음식을 안 잡수시면은 결국 이 세포 안과 세포 밖에 이 전해질의 농도 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음식을 안 먹고 결국은 에너지가 없으면은, 기운이 없으면은 세포 안과 밖에 농도차가, 전해질의 농도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게 죽음이에요. 예? 세포로서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악을 쓰고 일을 하고 땀을 내 가지고 수고를 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결국 얻는 게 뭐냐면은 세포 안과 밖에 이 전해질의 농도차를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 전해질만 있다고 하는 거, 있다고 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전해질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그 바닥은 뭐예요? 각 세포가 생명을 이루는 그 근본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물이고, 그 물 속에 전해질이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녹아 있음으로써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은 정말 이 생명 유지에 가장 필수 불가결한 거죠. 그러면은 물의 농도가 바뀌면은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해질 평형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결국은 전압이,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새는 차가 비싸면은 뭐야, 전지차, 뭐 배터리 차가 나오잖아요. 하이브리드, 뭐 일렉트릭 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건 뭐야, 배터리로 운영을 하니까는 가스를 넣을 필요가 없죠. 세포 자체가 다 배터리예요. 예? 왜냐하면 다 전기가 이렇게 흐르니까 세포 자체가 다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포막을 중심으로, 이게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전해질이 농도가 낮은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전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포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기를 측정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바늘이 움직여요. 바늘이 움직여서 여러분들 실험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과를 가지고 두 개 전극을, 철사를 만들어서 사과 두 개에다 꽂으면은 전구에 불이 붙는데도요. 이거는 그냥 그려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불이 나온 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포는 뭐다? 전기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고, 결국 세포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생명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은 정말 여러분 필요하겠죠? 물은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가 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시려면은 물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필요한 물을 위해서 결국은 이 전해질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ATP라는 에너지를 얻는데, 여러분이 잡수시는 모든 영양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거는 결국 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세포 안과 세포 밖에 전해질의 농도차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물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겠죠? 예.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다른 거 가기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세포 안과 밖에 이것을 여러분들 이 지구와 같이 비교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좀 빠르실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 물 때문에 우리가 임상적으로 뭐가 이렇게 올 수 있냐면요. 예. 이 고혈압이 이제 물과 이제 관계돼서 이제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고혈압을 이제 물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고혈압이 무슨 메커니즘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지 따져보겠는데요. 이건 이제 내과책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아주 뭐 밝혀지고 확립된 이론입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고혈압의 메커니즘이 뭐예요? 당연히 혈액의 부피가 증가하면은 혈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풍선이 있으면요, 풍선에다가 그냥 공기를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풍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주 빵빵해진다는 거죠. 예? 거기다가 더 불면 어떻게 돼요? 펑 터져버리죠. 예, 혈압도 이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도. 혈관이라는 게 있는데 혈관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막혀 있잖아요. 예? 심장, 동맥, 모세혈관, 정맥, 심장 이렇게 다 이렇게 폐쇄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혈액이 더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점점 확장이 되다가 거기다 조금이라도 더 집어넣으면 혈관이 뻥 터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혈액의 부피가 증가하면 당연히 고혈압이 증가하겠죠. 그죠? 또 두 번째는요. 그럼 혈액의 부피가 증가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혈액의 양이라 하더라도, 예? 똑같은 혈액의 양이라 하더라도 혈관 자체가 수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혈압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가죠.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교감신경이 있으면은,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은 이 말초혈관은 이 수축을 해요. 왜냐면 피가 이 바이탈 오르간이라고 하는 중요한 데로 가야 되니까는, 피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는 이런 말초혈관은 수축이 되면 혈관 수축 자체가 어떻게 돼요? 혈압을 올려줘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기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무슨 기전이 있어요? 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이 메커니즘은 이제 이건 뭐냐면요. 이 레닌, 안지오텐신 어쨌든 이게 있다는 것만 지금 아세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 혈관성 기전은 뭐냐면은 요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혈압은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 원인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환자들은 이 중에 한 개로만 병이 걸리냐, 고혈압이 걸리냐? 그런 환자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콤바인드 됐다 그랬죠. 합쳐져서, 합쳐져서 이제 고혈압이 생기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의사라고 하시면은, 치료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고혈압의 이 환자의 이 고혈압의 원인을 밝혀내셨어요. 밝혀내서 보니까는 이 환자는 혈액의 부피가 증가됐어. 그러면 어떤 고혈압 약제를 쓰시면 되겠어요? 혈액의 부피를 낮추는 약제를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혈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어요? 소변으로 혈액을 보내요. 그걸 이뇨제라고 그러죠. 이뇨제를 먹이면은 어떻게 돼요?
피 속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물이 이렇게 싹 빠지니까 그러니까 혈액 부피가 줄어드니까 혈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뇨제도 중요하고 이로운 그 고혈압 제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율신경계는 혈관을 수축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교감신경을 억제를 하든지 부교감신경을 확장을 시키는 약제를 집어넣으면은 혈관이 확장이 되겠죠. 그죠? 그럼 혈관이 확장이 되면 당연히 혈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요 각 메커니즘에 따라 쓰는 항고혈압 제제가 다 따로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좀 어떻게 쉬었다 하는 게 낫겠죠? 직접 할까요? 계속 할까요? 그냥 쉬었다 할까요? 네, 그냥 쉬었다 하죠. 네, 감사합니다.